2차 함수 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준형 바꾸고 꼭지점 찾고 뭐 그래프 모양 찾아서 뭐 어디에 그려지는지 찾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 괜찮지? 그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빨리 필요하면 빨리 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 네.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주 그냥 표준형 바꾸고 뭐 일반형 이렇게 바뀌는 거 말고 우선은 좀 더 기본적인 거를 너무 기본적인 거 넘어가고 자 우선은 설명을 좀 최대한 해볼게요. 얘들아 우선 2차 함수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다루는 형태는 대부분 일반형이야. 일반형.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하면 y는 x제곱이라는 애부터 시작을 해서 x에 0을 넣었더니 y가 0이 되고 1을 넣었더니 1이 되고 y를 넣어도 1이 되고 이거를 좌표들을 찾아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를 좌우로 대칭으로 만드는 얘를 축이라고 하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용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가 결정되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평행이동을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평행이동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사용될 거고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돼. 평행이동은 x축 방향이든 y축 방향이든 부호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호가 x축 방향은 부호를 바꾸고 y축 방향은 부호를 안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알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을 이동을 하면은 식에서 x 대신에 그냥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어떤 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배우던 간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를 넣었다는 소리는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는다는 소리야. 요 말 다 알죠? 그쵸? A를 썼어요. 2를 넣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거를 평행이동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y 자리에 y 플러스 2를 쓴다고 했었죠.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그리고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했죠. 그럼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고 요 안에 넣는 거니까 제곱이 바깥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는 y등으로 정리해서 쓰잖아. 그래서 얘를 이항하는 과정에서 y는 부호가 안 바뀌어. x는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배우기도 해. 그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원리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반드시 머릿속에서 수정을 해야 돼. 알겠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x랑 y가 같은 변에 있는 함수들도 막 다룰 거야. 근데 그때 y 도 거꾸로 넣으면 이제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야. 얘들아 이거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얘가 0이 되는 x값 찾는 거죠. 1 콤마 얘가 0이 됐어. 그럼 y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인 거죠. 그렇죠?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전개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하는 거니까 못하는 사람 당연히 없을 거고 얘를 일로 가는 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 괜찮지? 그거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여기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이번 일반적으로는 식에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다룰 수 있는 건 우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더 막 많은 개념이 있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식을 보고 그래프를 찾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는 거 요거 뜻까지 연동이 되면은 중3 2차 함수는 이제 얼추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개념이 달라서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해줄게. 요렇게 일반형 형태에서 그래프 개형 찾는 게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이거 보고 그냥 이것만 딱 보고 A, B, C 부호 찾으세요 라는 거 기억나니?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안 나? 보자, 천천히 할게요. 얘들아 C는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니? C는 그래프에서 뭘 알려주는 거야? Y 절편을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Y 절편을 구할 때 X에 0을 넣잖아 우리가.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X값이 다 0이니까 그치? 그래서 X에 0을 넣으면 Y는 C가 돼. 근데 지금 선생님 그래프 봐봐. Y 절편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C가 양수라는 걸 제일 먼저 찾고 두 번째 위로 볼록하네, 그치? 그럼 A의 보를 찾을 수 있어. 그럼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 A는 음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형에서 그래프 위치 그 부호 찾을 때는 가로 찾아. 이거 배웠지?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A랑 지금 B만 못 찾았잖아. B를 찾는 방법인데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그려지고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이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A가 지금 음수야. 근데 각 쪽에 축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B랑 A는 부호가 지금 같아야 돼. 그러니까 B의 부호는 A랑 똑같이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나죠? 다 배운 거예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표준형에서 그래프 개형 찾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그래프 개형 찾는 건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없어야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 이 다음부터 완전 무너지는 거야. 여기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괜찮아? 진짜? 질문 안 해? 질문 없어? 얘들아 보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써줄게.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도 무조건 찾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야. 축의 방정식.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꼭지점의 x좌표야. 우선은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대략적인 모양을 뜻하는 건데, 아무튼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그린 것처럼 그냥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정도만 체크되면 돼. 알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이제 빠르게 찾는 거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번 찾는 거 선생님이 알려줄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아주 간단해. 표준형으로 바꾸면 아주 간단한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 얘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맞죠? 그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이거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먼저 우리 얘 이름이 x절편이니까 x절편 찾을 때 식에서 어디다가 0을 넣어서 찾죠? y에 0 넣잖아, 그치? 여기다 0을 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그쵸? 이 2차 방정식에 찾을 수 있죠, 우리? 찾을 수 있죠? 그러면 해를 찾아서 여기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는 얘를 찾는 방법이야. 해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이거부터 하자. 얘들아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7이야. 이거 중점 어떻게 찾아? 식으로 얘기해줘. 얘네 둘을 먼저 어떻게 할까? 더하고 마이너스 1과 7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이 점이 되는 거 알죠? 중점 찾는 식이죠, 그렇죠?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쉽게 말해서 얘네 둘의 평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찾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인데 얘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돼. 이해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2야. 이해됐죠? 그럼 두근의 합을 구하고 그걸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이걸 뜻하는 거잖아. 얘가 x는
1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찾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문제가 진짜 많이 풀리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계속 바꾸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 거야, 대부분을.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 우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또 빠뜨리게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은 실제로 표준형으로 안 바꿉니다. 이차 함수를 어떤 문제를 풀어도 표준형으로 안 바꿔. 선생님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풀린다는 거고. 그럼 잘 봐. 꼭지점 찾아볼게. 꼭지점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찍은 점이 꼭지점인데 얘 x좌표가 얼마나 되는 거니? 1인 거죠. 그럼 y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꼭지점을 안다라는 건 1을 여기다 넣으면 돼. 그쵸? 우리가 이 함수에서 좌표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해거든. 해?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해잖아. 그러니까 그 해를 찾는 거야 지금. 여기다 1을 넣으면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꼭지점을 찾았어. 근데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막 표준형 모양으로 바꿔놓고 A, B, C 찾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 표준형으로 찾는 거야. 이걸 보고 y는 x제곱계수 1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괄호 열고 꼭지점에 x좌표가 1이 나오려면 여기가 x-1이 있으면 되죠? y좌표 마사 나오려면 여기 마사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나 선생님 표준형으로 바꿨어. 여러분들이 하는 요거 있죠? x-2x 플러스 1 해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원래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요걸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 x-1의 제곱하고 요거 따로 계산해주고 이렇게 표준형 바꾸는 거잖아. 원래 중3 때 이렇게 배우잖아. 중3 과정에서 이 과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물론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어. 여기 대수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막 이상한 분수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상해지기도 하거든. 그럴 때 표준형이 더 편하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굳이 표준형을 바꿀 필요가 없어. 원래 이차 함수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얘의 꼭지점 좌표를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어. 뭐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의 합 구해보자. 마이너스 얘분의 얘야. 얼마니? 3이죠? 3. 그걸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2분의 3이죠. 이게 꼭지점 x좌표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리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1이잖아.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약분하면은 9 더하기 1이니까 10 그래서 이게 10이 2분의 20이잖아 2분의 20에 마이너스 2분의 9 하니까 2분의 11이 꼭지점의 y좌표인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도 이렇게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막 17분의 111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여기서 대입해서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럴 땐 표준형이 그냥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럴 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지점 좌표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한 거고 예를 들어 57번 보자. 57쪽에 1번 문제 같은 거 보자. 얘들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한데 선생님이 지금 예제 문제를 안 갖고 와서 그냥 이걸로 할 건데 우선 여러분들 먼저 풀어봐. 문제 뭐 별로 아니니까. 읽어 풀어보세요. 오, 깜짝이야. 틀렸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00 그럼 A가 구해져. A가 몇인데?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돼요. 어머 왜또 네이트? 그래서 비는 거지. 어떻게 보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응? 우리 그것만 몇 가지 얘기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보자 얘들아 실판 보세요. 선생님이 너네를 강제할 수는 없어. 왜냐면 니네가 문제 풀 때마다 다 막 선생님이 옆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근데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도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이 방정식이 제일 기본이거든. 3차, 4차 다 2차로 푸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함수도 똑같아. 2차 함수가 제일 기본이 돼서 그거 갖고 함수들이 점점 나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올 건데 니네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잘 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진짜 엄청 중요해. 왜 또 저렇게 어렵게 풀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훨씬 중요한 방식이라서 그래. 우리 이 2차 함수는 항상 축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대칭성.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b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 여기서 이거 1 찾았던 거 기억나죠? 이거 찾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이거 괜찮지? 그렇지? 여기서 두근의 합 써줘봐. 얼마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 3이죠? 그거 2로 나눠 얼마야?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2분의 3은 0에서부터 1.5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가 마이너스 3.5라는 거 찾을 수 있죠?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도 3.5일 거 아니야. 3.5가 2분의 7이잖아. 그럼 얘 5야. 여기도 2분의 7 더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야 돼. b 찾을 때. x절편 찾을 때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함수를 푸는 법이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선분 하나 그려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막 이렇게 쪼개갖고 이 길이가 하고 이 길이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다. 모든 문제가. 이 축 찾고 여기 대칭이니까 길이 똑같아. 이렇게 찾는 거거든. 이런 풀이가 진짜 많이 쓰여. 그리고 다른 함수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b 찾을 때 선생님 말했죠. 2차 함수에서 저 두 가지를 아주 쉽고 빠르게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1번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저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찾아놓는 버릇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저 1번을 찾아놓는 거야. 항상. 두근의 합 나누기 2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습관화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b는 5고 a 구하는 방법은 a밖에 없어 어차피.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이거 수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2번 문제 잠깐만 볼까요? 2번 문제 57쪽에 2번 문제 봐봐. 얘들아 A를 암산으로 찾을 거야. A를 여러분들이 지금 암산으로 찾을 거야. 두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가운데가 얼마니? 1이죠? 여기가 괜찮니?
가운데가 1이야. 근데 선생님이 일반형에서 그 1 있지, x 저게 지금 축의 방정식 찾은 거잖아. 1이라는 게 그 1을 빠르게 찾는 방법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식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보이죠? 두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a야. 그걸 2로 나눈 게 1이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a 얼마니? 마이너스 2야. 그치? 근데 이걸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써야 돼. 그게 불편하더라도. 편해지도록.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0 또는 3,0을 좌표를 알려준 거니까 a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b 바로 구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좀 문제 풀 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5번 문제 지금 풀어볼 거야. 5번 문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아, 이 2차 함수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참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어려운데요, 이거. 오 A가 3대 2.
칠판 보세요. 잠깐 칠판 보세요. 선생님이 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문제 살짝 바꿀 거야. 알겠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건 아니라서 선생님 알려주고 싶은 건 이 문제 풀 때야. 이 문제 풀 때. 잘 봐봐. 우리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이거잖아. 근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0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x 절편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보고 저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절편 찾을 수 있어 없어? 바로 찾을 수 있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습관적으로. 지금 이 문제 풀 때 얘들아 봐봐 봐야 돼.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안 써. 이 문제 풀 때는 안 써. 근데 선생님이 니네한테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너네 이 표현 이해되니? 이 표현이 뭐냐면 x 자리에 x가 원래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k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K.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쵸?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봐야 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두근의 합이 3이 됐어. 그럼 다시 저거 찾을 거야. 1번 축의 방정식.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죠? 2분의 3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 2분의 3은 1로 온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평행이동 얼마큼 한 거니? 2분의 마이에서 2분의 3이 됐어. 2분의 5만큼 한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이거 2분의 5란 소리야 이게. 알아들었니 뭔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2배가 되면 폭이 이렇게 좁아져서 이 원리가 안 통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 절편 찾아가고 푸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2가 없었으면 그냥 이 축만 갖고 평행이동 개념으로 K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야. 막 뭔가 대입해갖고 막 시계 모양을 설정하고 이러지 않아도.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면은 그 외에 2차 함수 문제들은 그냥 다 스킬적인 거야. 그냥 연습해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다시 풀게요. 우선은 비율이 나오면은 우리가 문자로 설정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2a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좌표를 2라고 했으니까 비율이 2a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에 비율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3a잖아. 근데 음수 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a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봐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a야. 그럼 a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두 근이 4랑 마이너스 6인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문제인데 잘 들어봐. fx는 0의 해가 마6과 4일 때 f2x 플러스 k의 해를 구하시오. 요 문제 했던 거 기억나? 선생님 요거 중요한 유형이야 하면서 했던 건데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좋겠죠. 그쵸? F랑 F랑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우리 지금. 얘 2항하고 2로 나누니까 x는 마케 마유 나누기 2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4가 된다라고 여기를 4로 쓰면 돼. 그러면은 또는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케 뿔 4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3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실제로 더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3이라는 거죠. 얘 1로 곱하면 6, 2항하면은 플러스 2가 되니까 8. 그럼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 2가 없을 때 했던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조금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는 부분이고 지금 푼 게 지금 방금 푼 문제에 대한 풀이야. 알겠지? 됐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쉽겠지만 놀랍겠지만 뭐라고 표현하지? 안타깝겠지만 새로운 걸 배운 건 아니야. 아직은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선생님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고등학교 2차 함수에서 나오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어렵죠? 메모하고 다 뭐 대충 하고 다 되면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운다잉? 지울 거야? 못 적은 사람 숙제할 때 다시 풀어봐. 얘들아, 선생님이 그 옛날에 그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꿈과 희망이 넘치고 막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다 수학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다 이해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돼갖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인성도 막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교육시키고 막 이런 그 시절이 있었어. 그런 희망찬 꿈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의 수업에는 유형 설명이 아예 없었어. 유형 설명이 아예 없이 원리만 그냥 일반화된 형태로 A, B, C가 있는 형태지 그 형태로 원리만 그냥 설명을 해놓고 니네가 생각해서 풀어야 돼 그게 수학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수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은 잘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하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막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더 수학이 잘 이해되더라도 고등학생이 돼서 지금 내가 너무 어렵게 수업해서 수학의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험이 생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대표적인 유형,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그리고 어떤 변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유형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소개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차 함수는 그럴 수 없어 얘들아. 2차 함수는 내가 양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걸 유형별로 내가 쪼개서 다 설명하면 너네가 원리를 생각하는 단계를 너무 뺏어서 그 다음 과정 수학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져 진짜로. 선생님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계속 어렵게 수업할 거야. 2차 함수는 어렵게 수업할 거니까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좀 표현을 좀 해줘 제발. 안 할 거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할 거 확실히 알지만 그래도 3번 머뭇거릴 거 한 번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수원 2차 함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공수원 2차 함수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두 가지. 뭐 두 가지 배우냐면은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워. 위치관계는 또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관계 그리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와의 위치관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우리 1학년 2학기 할 때 위치관계라는 말 배웠었죠? 배웠죠, 그렇죠? 그 말을 배우는 이유가 함수에서 이런 때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위치관계는 크게 봤을 때 만난다 안 만난다로 크게 구분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만나냐 안 만나냐로 구분하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배우는 공수원 2차 함수가 뭐냐면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 값은 x값, y값 중에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란 얘기를 해. 그러면은 x값, y값 중에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걸까? y값이야. 알겠지? y값이야. 그래서 얘는 y값을 뜻하는 건데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저 막 이제 선생님이 진지하게 수업하니까 갑자기 막 되게 조는데 밥 먹어서 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거 1차 함수죠. 얘의 y값을 생각해. y값. 이 지점의 y값은 여기죠? 이 지점의 y값은 여기고 이 지점의 y값은 여기야. 그치? 그럼 이 1차 함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인데 쭉 계속 한없이 가니까 제일 큰 값 찾을 수 없잖아. 얘도 최소값 찾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2차 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럼 얘는 너네가 그냥 보고 대답해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y값에 라는 말이 지금 숨어있는 거야 계속. 그럼 y값에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 최소값.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위로 계속 가니까 제일 높은 y값은 모르잖아. 근데 여기가 제일 낮은 y값이라는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범위를 정해줘. 범위를. 지금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x값이 어떤 게 들어가던 간에 다 표현하는 그림인 거고 이거는 그런 그림인 거고 x가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빨간색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최대값 있어 없어? 있죠. 여기가 0이거든. x가 몇일 때 최대를 가져? y가? x가 0일 때. x가 몇일 때 빨간 부분에서 y값이 최소를 가져? 3일 때죠. 그렇죠? 이게 최대 최소의 전부야. 최대 최소의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통수학 원할 때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해본 바로는 이걸 더 어려워하더라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최대 최소는 수업은 안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빨랑빨랑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 위치관계 얘기 중에 x축과의 위치관계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먼저 x축만 그릴게. x축이랑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니까 보자. 이제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얘는 인수분해 되는 형태니 안 되는 형태니? 우선 되는 형태니까 근을 갖는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쵸? 3, 2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얘는 y에 0을 넣어서 x절편을 찾는 거야. y에 0을 넣어서 x절편을 찾을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바로 2차 방정식의 해잖아.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이해돼? 이거 좌표가 3,0인 거죠. 그쵸? 너네가 찾은 게 이거야 지금. 마이너스 2,0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함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맞죠? 그쵸?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이 2차 방정식 해 두 개잖아. 그치? 그럼 x절편 두 개겠네. 그치?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소리야? 해 두 개면은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2차 함수에서 갑자기 판별식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그럼 그거는 y에 0을 넣는다는 소리고 그러면 x절편을 얘기한다는 소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x절편이 두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럼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 두 번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해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여기서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돼야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인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x축과 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알죠? 그럼 교점이 한 개인 거잖아. 그치? x절편이 한 개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되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에선 중근이라고 표현하던 그게 x절편이 한 개야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판별식 써보면 b 4분의 b로 쓸게. b 다시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음수 나오죠. 그쵸?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허근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프는 허수를 표현할 수 없어. 그래프는 실수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그때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도 말했지만 해가 없다라고 표현할 거야. 이제부터 다시. 알겠지? 허근이 아니라 얘는 해가 없는 형태야. 그치? 그럼 해가 없으면 절편도 없는 거야. x절편도. 알아들었지? 지금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것처럼 x절편도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안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위치 관계를 판별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판별식으로 절편 얘기를 한다던가 거꾸로 이걸 갖고 위치 관계를 우리가 찾는다던가 이거를 이제부터 할 거야. 요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기준에서 최대 최소가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어려워하고 위치 관계가 나도 어렵거든? 근데 위치 관계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편이야.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58쪽 보세요. 들어온 거를 쳐내자. 10번 할 거야. 10번 할 거야. 오늘 오답풀이 했던 유형입니다. 예서야. 알겠지? 예서 아까 전에 영상 안 봤다고 선생님이 그 증거를 찾아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이거 풀면 안 돼. 졸린 사람 물 먹고 와. 세수하고 와. 샤워하고 와도 돼. 하고 싶은 거 하고 와. 빨리 잠 깨고 와. 내가 다한 거야. 다 했어? 아니야? 너무 껌해지겠지. 그래서 앞에 개념 찾으면 안 돼. 앞에 개념 찾으면 안 돼. 빨리 생각해봐. 우리 2차 방정식을 지금 해치고 왔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 절대로. 아 이거는 계산의 문제다. 방법이 맞아. 오케이. 미안해. 응? 그렇죠. 갔다. 갈 때 같이 가요. 저도 갔다 갈게요. 갔다. 가서 수저 떨고 와. 갔다. 좀 가르쳐 줘 좀. 앞에 우리 반에 되게 많지. 왜? 뭐라고? 갑자기요? 왜 그러지? 원래 원래 저래? 선생님 앞에서 내숭 떠는 거야? 이해가 안 돼. X축에 접할 때라고 하면은 얘가 2차 방정식 관점에서 해가 몇 개라는 뜻이야? 10 접한다는 말은 이게 접하는 거야. 교점이 한 개 생긴다는 소리야. 그럼 해가 한 개 생긴다는 소리야.
한 개. 판별식이 0, 뭐 0이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만족될 거예요.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배운 그 는요. 알아들었어? 알아듣는 거지? 알아들었어? 네. 유정이가 잘 설명해줘. 한번 언제? 그렇죠.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 이거를.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때 같이 가야 돼. 손잡고 다 같이 가. 야, 어떤 선생님들은 화장실 보내주면서 같이 못 가게 하는 선생님들 있지. 네. 그렇지. 왜 그러는 거야? 가서 떠들고 놀까봐? 네. 그럼 계속 가면 수업이 계속 끊어지는데 그게 더 나은 건가? 그냥 나가서 떠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잠도 좀 깨고. 잘 모르겠네. 응. K가 마이너스 1을 못 구해. 그거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리한 게 이거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돼. 그러면 K가 A가 마이너스. 아 그래? 그럼 B도 찾을 수 있지. 맞아. 그렇지. 간다. 빨리 가다. 아까 갔다 오지. 갔다 와. 야, 2, 3분만 좀. 쟤네 다 오면 할 거야. 네.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안 오네. 갔다 와. 아니, 그래서 진작 말해. 그래서 아까 갔다 왔지. 아까 말해주면 그렇죠. 판단. 내년. 그걸 못 놀리잖아. 모를 수 있어. 그거를 나서지 거기서 81에 나오네. 15까지 되고 있어. 그 이유 없지. 사실상 1교시부터 작다고? 야, 바퀴다. 30분을 좀 줄었어. 괜찮아. 1교시는 파도처럼 될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원이 바뀌어서 다시 1번부터 돌아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게 40 몇 문제 되거든? 근데 이따가 4교시에 한 10문제 정도 풀고 30 몇 문제를 들고 가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야.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1, 2, 3, 다시 얘기해 줄게. 다시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명할 거야. 3. 여러분 봐봐. 이거 x 절편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지? 그치? x 절편은 y가 요렇게 있을 때 y에다가 0을 넣어서 x 절편을 구하거든. 그렇지? 그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든 거야. 여기가 있겠죠? 근데 x 절편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는 y 이 함수에서 x 절편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해가 2개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은 x 절편도 무조건 2개인 거야. x 절편을 구하는 행위가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을 쓴다면 0보다 큰 게 나오겠지. 수가 2개니까. 그러면은 함수에서 판별식을 쓴다는 의미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절편이 2개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계속 똑같은 거야. 나머지는. 그럼 얘는 x절편이 하나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x절편을 구하기 위해 여기다 0을 넣은 거야 y에. 그랬더니 해가 하나 나오네 이렇게. 그럼 이 해가 바로 x절편인 거야. 그렇지? 그럼 x 우리가 해가 한 개인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이니까 그럼 x절편 한 개라고 앞으로 해석하자. 그런 상황에서. 또 얘는 안 만나니까 해가 없는 거. 그러면 해가 0에서 들어갔다. 그렇지? 그래서 얘서가 들었는데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참 졸아서 그래. 그렇지? 얘들아 잠깐 다시 집중. 어디로 가냐면은 46쪽에 27번 문제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지금 그거 푸는 거 아니야? 46쪽에 27번 문제 봐. 46쪽에 27번 문제 읽어봐 한번. 문제 쓱 읽어봐. 그리고 방금 푼 문제 봐. 그게 똑같은 문제로 느껴져야 돼. 완전 똑같은 문제인 거야. 이해돼? 그렇게 느껴져? 느껴져? 그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9번 문제 한 번만 읽어봐. 지금 58쪽이야. 58쪽에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그 페이지 잡고 있죠, 지금? 9번 문제 읽었어? X축과 만나야 된대. 46쪽에 26번 문제 봐봐. 아까 전에 같은 페이지에 26번 문제. 똑같이 느껴져야 돼. 이게 지금 똑같이 안 느껴지면 질문해야 돼. 왜 똑같냐고. 똑같아? 똑같이 느껴져?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함수에서는 x 절편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x절편이 몇 개인지 몰라. 실근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것처럼.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똑같이 느껴지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한 거야. 그럼 이제 문제 그냥 풀면 돼 그냥. 다 됐지, 그렇지? 다 완벽하게 이해했지? 그치? 이해가 안 돼. 엄마 집에 가서 또 엄마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이 참수 하나도 모르겠어. 다 뻥치는 거야. 다 이해한 거야, 니네. 그치? 지금 이해했다고 했어. 아니야, 나 알잖아. 잠깐만. 다은아, 46쪽에 26번 문제가 뭐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그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 그러면 해가 2개거나 1개거나.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아까 했었어. 그치? 그래 다시 앞으로 와봐. 9번 문제 봐봐. 58쪽. 58쪽에 9번 문제 봤더니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대. 그럼 x축과 만난다라는 건 두 부분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부분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도 되고 판별식이 0이라는 뜻도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앞에 이 문제랑 이 문제가 푸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거야. 괜찮아? 진짜? 되게 쉽게 이해하는. 아무튼 하나만 더 설명하고 수업 마칠 건데 사교시로 가야겠네. 2차 함수와 1차 함수 관계. 얘들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쉬자. fx 그 다음에 요 y는 gx. 얘들아 칠판 보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만나고 있죠? 그쵸? 선생님이 이거 구하라고 했어.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두 글자야 다. 연립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이런 얘기. 그래서 연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y는 fx라는 방정식 위에 하나 쓰고 y는 gx라는 방정식 위에 하나 써서 가감법을 쓰던 대입법을 쓰는 거죠. 그치? 근데 함수를 연립하는 건 함수는 항상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gx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fx는 gx라고 우리가 푼 거죠 지금.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다 x로 이루어진 식인 거잖아. 그럼 이 식을 풀어서 해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이 나온 해가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건 뭘까? 이 교점에서 의미하는 거 알파 베타가 이 교점의 뭐게? 뭐라고? 아니야? 취소해. 아 종치는데? 빨리 대답해 줘야 되는데. 맞아! 뭐라고 했었는데? 맞아, x좌표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를 지금 구한 거야. y좌표를 어떻게 구해? 이걸 편한 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도 x값 먼저 찾고 그 대입해서 y값 찾잖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표를 찾으면은 뭐 네모 세모로 할게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찾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섞는다. 이제 이거랑 이거 두 개 섞는다. 만약에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교점 두 개의 x좌표를 찾는 거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교점이 몇 개야 지금? 한 개죠? 그럼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이거라는 소리야. 중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안 만났어. 얘네들 교점이 없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해가 어때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엄청 빨랐지 지금. 축지법이었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수업 마칠 거야. 그래서 주간 테스트 오답하고 숙제하고 이러면서 마칠게. 쉬어.